안녕하세요, 대우남자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굉장히 특징적인 시장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TSMC가 마지막 오후 1시에서 2시부터 끌어올린 한국 증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의 지수 상황에 대해서 반도체라는 섹터가 혹은 추가적인 뒤에서 말씀드릴 섹터가 저는 주도 혹은 이 섹터가 오르지 못하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정말 애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수를 봐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애매하다잉에 대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2610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필 이 부분에 파킹을 딱 해주면서 과연 이 자리가 어떻게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미국 증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TSMC가 예상치 대비 58%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정말 최악의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TSMC 빨로 엔비디아와 같이 내일 증시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킹의 자리는 내일 올라가기 위한 눌림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의 유행이 묻다, 몰라 묻지 말고 일단 가자라는 이런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먹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오늘은 충분히 매도에 대한 물량을 조금 쏟아낼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리고 방산과 조선 이 섹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같이 봐야겠죠. 니까지 웨이크하는데 어이? 라는 부분으로 똑같이 765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블랙 먼데이의 음봉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야?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 애매해진 거는 또 바이오가 자리가 좋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애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와 관련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소부장이 코스닥의 증시를 받쳐주지 않으면 코스닥은 애매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확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시를 마감을 하고 볼 때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먼저 오늘 날짜로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코스피에서 말이죠. 기관과 금투,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등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종을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플러스인 곳이 있습니다. 기계 업종 말이죠. 기계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던졌습니다. 기계 업종 내에서 두 가지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와 현대로템, 방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업종이 저는 베스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종이 바로 기계 업종이 오늘의 주인공이었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내다 던지면서 기계 업종은 매수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두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외국인과 동시에 기관이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계 업종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와 현대로템, 방산 관련주에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의 주인공 중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야, 친환경은 무슨 원전으로 가? 라는 부분과 물론 해리스도 원전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원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16조에 대해서는 야, 한국은 부자나라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너희는 부담 안 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너희에게 방위비 16조를 물릴 거야. 한국은 우리의 ATM기니까 라는 발언을 하면서 방산 관련주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테마가 오늘 국장의 주도 섹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원전의 대표적인 관련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봐야 되고요. 현대로템은 방산, 철도, 재건까지 세 가지의 섹터가 몰려 있는데, 물론 방산은 이 방위비 16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잘 찍히고 있는 더블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터져주는 철도와 관련된 공급 계약, 트럼프가 된다면 재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모든 부분이 현대로템을 향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해서 11월에 MSCI 편입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현대로템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두 기업이 조금 강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총 상위와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볼 건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오늘 누가 주인공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 저는 한 종목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고요. 두 번째는 HBM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 HBM 공급사였고, 네 번째는 TSMC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TSMC 밸류체인이었는데요. 이 모든 부분이 가리키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가 내가 주인공이에요 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대부분 파란데 플러스가 조금 높은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와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굉장히 여러 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용과 미용 의료기기,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TSMC의 실적이 나오면서 거의 폭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의 뉴스로 인한 상승을 보면 이만큼 소진이 되고 물량이 부족해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진 행렬이다. 이런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인 뉴스를 내면서 상승시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주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만 치료제는 이제는 조금 끝물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클래시스, 그리고 휴젤, 종목별로 보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클래시스와 휴젤이 보이고요. 3천당 제약도 보이는데 사실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HPSP,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 펩트론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인데, 펩트론은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이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의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본 특징적인 종목은 일단 잡주 말고 산업과 섹터를 보자면 넥스티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인데 얘는 중국향으로의 매출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아마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기계업종의 대장, 오브 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SK 스퀘어가 보이고요. 조선 쪽에서 HD 한국 조선해양이 보이네요. 그리고 ETF 쪽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우주 방산인데 아마 우주보다는 방산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SK하이닉스에 대해 수급과 차트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치는 오늘 121선을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보는 게 이 누적 순매수를 봅니다.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까지 각각 보는데요. 먼저 최근 들어서 개인은 겁나게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받아주고 있는데 기관은 매도를 어느 정도 챙기고 있는 모습, 외인은 조금 더 매수세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3개월 누적 순매수로 보면 개인은 엄청나게 사놓았던 물량을 줄이고 있고 기관 또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외인은 이 매도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인이 너무 많이 팔아서 물량이 너무 소진돼서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순매수로 보면 3개월에 비해서 3개월 동안 엄청 많이 SK하이닉스를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고 1년치 SK하이닉스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인이 거의 1400만 주 가까이 들고 있다가 겁나게 판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플러스 500만 주로 전환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하락에는 이런 하락에는 외국인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과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마지막에 기업 분석이라는 점이 들어가야 저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 물리고 나서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태초 마을을 경험하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직장인과 같이 현실적인 투자 그리고 이런 하락을 봤을 때 우울해지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우리는 이런 투자는 최대한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